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난리가 나빴습니다. 코스피는 1.22%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한 4%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4.36%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크게 하락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다시 또 크게 하락 마감했는데, 야, 요즘 주식 투자하기 정말로 힘들다. 그죠?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을 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1970년대에 경험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지금 1970년대 5.1 파동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힘들었다고 하는 그 역사책에서 불법한 그런 힘든 시기 엄청나죠.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금리를 낮췄다가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낮췄다가 뭐 심하게 끌어올렸다가 또 낮췄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했었는데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 보세요. 잘 보다 보면은 기준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끌어올려 버렸어요. 급격하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난리가 나빴다 이 말이에요. 다시 기준금리를 또 급격하게 낮춰가지고 또 수요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좀 취했었어요. 그러자 다시 또 물가가 또 걱정이 되니까 오락가락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금리를 갖다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금리를 또 올리다 보니까 또 수요가 위축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막 접어드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버렸죠. 뭐 급하게 올렸다가 급하게 내렸다가 왔다 갔다 막 우왕좌왕 했었는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리를 갖다가 높이 올리고 있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수요가 또 위축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또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될까봐 투자자들이 굉장히 겁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이 또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한 게 바로 이 반대 매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또 역대급 반대 매매가 쏟아진다.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주식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떨어졌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게 B2, 빚을 갖다가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여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돈 떼지 않기 위해서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갖다가 장 초반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쭉쭉 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락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하락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반대매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줍줍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줍줍 할 수가 있습니다. 빚을 낸 사람들은 지금 막 그냥 털리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주워 먹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누구의 어떤 불행은 또 다른 사람의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어렵습니다. 자, 모두 다 뭐 어쩌겠어요. 뭐 힘내고 견뎌내고 살아남아야 되겠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개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봐지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죠. 코스피 쪽에서도 상당한 양의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튼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쪽에 저런 매매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매매가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 물량을 계속 받는 거지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이나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뭐 중소형주 좀 매수를 그나마 좀 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부 업종들 세력들이 좀 매수하는 이런 상황들도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은 오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저렇게 매수하는 업종들이 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2개 종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플래너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변곡점 지표는 하루 뭐 쉬는 거 봅니다. 없어요. 발생일자가 6월 23일, 오늘은 아무것도 없죠. 오늘은 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변곡점 지표로 오늘 포착이 된 거는 없어요. 여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거의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인정해 버렸어요. 이 말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고, 또 사람들은 이게 이제 참 공포를 좀 느끼고 있는 거고, 또 시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들 지금 반대매매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살아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가끔 어떤 종목 산가 뭐 이렇게 다 뭐 분석을 많이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 이 차트처럼 종목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락은 어떤 이유가 없는 그런 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분석이나 다른 분석을 통해서 백날 찾아봤자 어떤 종목을 찍더라도 또 현재 시점에 다 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 와중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빨리 치고 올라갈 종목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세력들이 그런 와중에도 공통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있더랍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치고 올라가더라도 빨리 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매매를 투자를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죠. 자, 힘든 시기, 자 모두 다 힘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